안녕하세요. 이지엔 스마트 엔지니어링의 정규범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SCR 전파 정류기에 대한 해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RL 부하에 대한 해석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입력 전압이 0보다 큰 구간, 이 구간에서는 어떤 SCR이 포워드 바이어스가 되죠? 바로 SCR1과 4가 포워드 바이어스 상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됐을 때 SCR1과 4를 지연각 알파만큼 딜레이 시켜서 켜주면 어떻게 되죠? 바로 입력 전압이 0보다 클 때는 이와 같이 출력 전압은 입력 전압과 같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저항부하일 때 이와 같은 상태가 됐었죠. 바로 이와 같은 상태가 됐었습니다. 그렇다면 인덕턴스가 매우 클 때, 정확히는 인덕터의 임피던스 JωL의 크기가 R보다 훨씬 큰 상태가 되겠죠. 그렇다면 출력 전압의 교류 성분은 필터링 되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항에 걸린 전압은 직류 전압만 걸리게 되겠죠. 왜냐하면 교류 성분은 모두 인덕터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됐을 때 출력 전류는 어떻게 되죠? 항상 일정한 전류가 흐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SCR1과 4를 켰을 때 입력 전압이 0보다 작은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죠? 출력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이 전류는 계속 흘러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이러스 1과 4는 꺼져 있죠. 그렇다면 이와 같은 출력 전류는 바로 SCR1과 4를 통해서 그대로 흐르게 되겠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흐르게 되겠죠. 입력 전압이 낮아져도 SCR1과 4를 켠다면 그렇다면 이 전류는 계속 출력을 통해서 흐르겠습니다. 이와 같이 됐을 때 출력 전압은 어떻게 되죠? 바로 입력 전압과 같은 전압이 되겠습니다. 입력 전압이 마이너스가 돼도 이와 같이 계속 SCR1과 4가 켜지기 때문에 출력 전압은 이와 같은 상태를 유지하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연각 알파로부터 SCR1이 켜지는 기간 파이-알파까지 이와 같이 출력 전압은 입력 전압과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입력 전압이 0보다 작은 상태에 대해서 SCR2와 3를 이와 같이 알파만큼 딜레이 시켜서 켜주면 어떻게 되죠? 바로 2와 3가 포워드 바이어스가 되기 때문에 켜지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출력 전압은 어떻게 됐었죠? 바로 입력 전압이 바뀌어서 즉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게 되겠죠. 출력 전압은 마이너스 VS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되겠지요. 바로 이와 같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항부하에서는 이와 같이 되겠지만은 앞에 사이러스 1과 4와 마찬가지로 출력 전류가 계속 흐른다면은 SCR1과 4는 꺼져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전류는 SCR2와 3를 통해서 계속 흐르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출력 전압은 어떻게 되죠? 입력 전압이 플러스가 될지라도 출력 전압은 마이너스 VS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출력 전압은 어떻게 되죠? 바로 이와 같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상태가 되겠죠. 이와 같이 이와 같은 상태도 이쪽 부분도 이와 같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동작을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바로 SCR1과 4를 이와 같이 0보다 큰 기관, 지연각 알파만큼 지연됐을 때 켜면 어떻게 됐었죠? 바로 이와 같이 출력 전압은 이와 같이 VS가 나오겠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나오게 되겠죠. SCR2와 3를 켤 때, 이때는 다시 이와 같이 출력 전압은 마이너스 VS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마이너스 VS가 되겠죠. 따라서 출력 전압은 이와 같은 상태를 유지하게 되겠습니다. 입력 전압이 바뀌어도 다음 SCR을 켜질 때까지 유지하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출력 전압의 평균값은 어떻게 되죠? 바로 한 주기는 오메가 t에 대해서 파이가 되겠죠. 한 주기 동안 이와 같은 출력 전압을 적분한 다음에 파이로 나누어 주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적분값이 면적이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주기로 나누어 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플러스 부분과 마이너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출력 전압의 평균은 어떻게 되죠? 바로 저항부하보다 더 낮아지게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알파에서 파이 마이너스 알파까지 적분하면 면적이 구해지게 되겠지요. 이와 같은 면적을 파이로 나누면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상태를 계속 쫓아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눠서 계산하면 출력 전압은 어떻게 되죠? 바로 파이분의 2 루트 2 V의 코사인 알파가 되겠습니다. 이때 V는 이와 같은 사인파 입력 전압의 RMS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RMS 값을 안다면 이와 같이 공식에 의해서 우리가 출력 전압의 평균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RL 부하에 대해서 SCR 전파 정류 회로를 사용하면 출력 전압은 어떻게 되죠? 바로 알파를 조절하면 바로 이와 같이 출력 전압을 조절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출력 전류와 입력 전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인덕터의 인덕턴스 값 J⍵L 이것이 저항보다 매우 클 경우는 어떻게 되죠? 바로 출력 전압은 인덕터에 의해서 필터링 되게 되겠습니다. 즉 출력 전압은 어떻게 됐었죠? 바로 이와 같은 파형이 나왔습니다. 직류 성분에 대해서 교류 성분이 더해진 파형이 되겠지요. 그렇다면 이와 같은 출력 전압 중에서 인덕턴스가 매우 크다면 교류 성분은 어디에 다 걸리게 되죠? 교류 성분은 모두 인덕터에 걸리게 되겠습니다. 바로 교류 성분이 인덕터에 걸리게 되겠지요. 그렇다면 직류 성분은 어디 걸리죠? 바로 저항에 걸리게 되겠습니다. 인덕터가 매우 크다면 저항에 걸린 전압은 평균 전압이 걸리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되죠? R분의 저항에 걸린 전압이 되기 때문에 저항이 걸린 전압이 일정하다면 일정한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바로 일정한 전류가 출력 측에 흐르게 되겠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전류가 흐르게 되겠지요.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일정한 전류의 크기는 어떻게 되죠? 바로 R분의 V0의 평균값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되겠지요. 바로 출력 전압의 평균은 파이분의 2 루트 2 V의 코사인 알파가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값을 저항 R로 나누면 이와 같은 값 평균 전류가 일정하게 이와 같이 출력 측에 흐르게 되겠습니다. 또한 출력 전류는 이와 같이 알파를 조절하면 이와 같은 수식에 의해서 출력 전류도 조절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전류는 입력 측에는 어떻게 흐르게 되겠죠? 바로 이와 같이 SCR1과 4가 켜지는 이와 같은 기간 동안에는 바로 출력 전류가 입력 측에 그대로 흐르게 되겠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SCR1과 4를 통해서 입력 전류는 출력과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되겠죠.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2와 3가 켜지면 어떻게 되죠? 2와 3가 켜지면 인덕터 전류는 어떻게 되죠? 바로 이와 같이 사이레스 3를 통해서 입력에 흐르게 되겠는데 전류 방향이 반대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출력 전류와 반대 방향의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SCR2와 3가 켜질 때에는 이와 같은 전류가 흐르게 되죠. 그렇다면 입력 전류는 이와 같은 파형이 나오겠습니다. 이와 같은 파형이 나오게 되겠지요. 자, 이번 시간에는 SCR 전파 정류기에 대해서 많이 사용되는 RL 부하에 대한 해석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